오늘은 2023년 2월 28일인데 마지막 2월달 28일이 마지막입니다. 신명계는 갑자기 이랬습니다. 뭐 잘했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당하고 보조를 맞춘 분들 당에 나가라. 당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적반하장이죠. 나가야 될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지 왜 잘못 없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그럽니까? 또 비명계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어저께 그거 이재명에 대한 탄핵하고 똑같다. 이랬습니다. 누구 말이 맞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비명계 말이 맞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10표 부족했습니다. 139표. 그 139표 찬성으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심리적 탄핵이다. 좋은 말 나왔습니다. 심리적 탄핵이다. 솔직히 심리적 탄핵이죠. 반란표가 그만큼 나왔다는 건요. 이 다음에 이제 소위 쪼개기, 검찰의 쪼개기 소위 체포동의안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그 범죄 혐의는요. 지금 이번에도 대장동하고 위례하고 그 뭡니까 그 성남 FC 걸 가져왔는데 이거 한 개씩만 하더라도요 엄청 큽니다. 이게 한 개씩만 해도 중범 혐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씩 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국회라는 것을 갖다가 악용을 해서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당신 입으로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는 사람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봐도 화가 나죠. 국민들 같으면 벌써 지금 재판소 가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무혐의가 났든지 저기 뭐 감방을 갔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긴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난리냐. 당신이 특권이냐 이거예요. 불체포 특권? 그거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불체포 특권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화두가 될 겁니다. 이재명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국민적 요구 때문에. 국민이 폭발하면 너희들 불체포 특권 없애. 너희들이 뭐야? 우리가 투표해서 찍은 사람 아니야. 잘못하면 우리가 소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불체포 특권이야. 잘못 저지르면 너네 재표 들어가서 감방 가야지. 이게 국민의 솔직한 소리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비명계가 잘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어디까지나 민주당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민주당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민주당 사람인데 양식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몇 분 있었다라는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나마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양식과 의회주의자의 면모를 갖춰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할 소리 다 하고 깨끗한 소리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또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반듯하게 의회주의자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잘 먹혀 들어가는 야당이 돼야 그래도 야당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야당이 아니고요 169석의 포갑입니다. 포갑. 의회 독재입니다. 이거는 의회 독재가 아니고 이거 의회는 이 의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독벌레 같은 그런 독을 품어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산성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69석 반성해야 됩니다. 악법을 만들어낸 169석들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의 값은 앞으로 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받을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비명계 자기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심리적인 탄핵하고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얼굴로 치르기 어렵다.
안 된다는 이거죠. 내년 총선 이재명 갖다 댔다는 막 그냥 금배지가 그냥 붙을락 한 것도 그냥 후루룩 떨어져 나가서 도망가 버린다 이거죠. 예. 민주당에서만 최소 131명 이탈표가 나오자 친명계는 완전히 아웃됐죠. 블랙 아웃된 겁니다. 눈이 그냥 캄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찾아 같이 못하겠다. 차라리 나가라. 차라리 나가라 합니다. 나가라 하면요. 진짜 나갈 사람이요. 아마 이재명계보다 더 많을 겁니다. 한번 정식으로 나가라고 한번 해봐요. 비명계에서 이 대표 사퇴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라는 건 이재명이 네가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친명계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정면 대응하면은 민주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랑 속으로 침몰합니다. 경랑 속, 경랑 파도 그 경랑 속으로 휘몰아가면 어디에서 종착점이 되느냐? 둘이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주당, 양식 있는 민주당, 169석의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의회에다 투영했던 의회 독재성을 이제는 그 독을 완전히 빼가지고 깨끗한 백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삼는 그러한 야당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소위 기득권을 칼퇴를 타파하면서 자기가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개혁, 민주노총 뿌리를 뽑겠다. 불법 카르텔을 조성한 또 연금개혁, 그 어려운 걸 전부 다 뒤로 밀어놓은 걸 십자가를 지고 하겠다. 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개혁하겠다. 이 정교들이 망쳐놓은 소위 이념 분자들, 이것이 사회에 온 독을 품어내면서 결국 정치까지 전부 다 물들이고 한 이 정교조를 절대로 완전히 진압하겠다. 이런 의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 건설할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이 길을 야당도 거기에 페이스를 맞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는 야당 노릇을 해라. 그게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아니냐. 시대적 소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팎에서는 뭐 지금 나오는 소리가 분당을 하자. 너희들이 밀정이다. 등등 온갖 스파이니 뭐니 별소리 다 나오는데 밀정이고 분당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야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헌법 까그리 뭉개고 3분지 169석 가지고 난도질하고 말이죠. 이재명은 대통령이 국민이 정권 이양을 하라고 그러면 곱게 깨끗하게 이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많이 남겨놨죠. 예를 들라고요. 검수완박, 공수처법, 기타 등등 법들, 이상한 법들 다 만들어 놓고 언론중재법, 재갈법 물라고 하려다가 그 세계 언론인들이 막 하니까 마지막 판에 못했죠. 그게 가슴이 짠하죠. 언론 재갈법. 언론사에게 가짜뉴스라든가 허위뉴스라든가 이런 게 딱 있으면은 돈을 갖다가 세금을 이만큼 줘가지고 언론사를 망하게 하는 법. 에이, 그런 것까지 구상했던 문재인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지금 많이 자행해 놓고 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요. 적폐청산이란 이런 차원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탈원전. 왜? 잘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에너지에 아주 최상급화되어 있는 그 세계 최상에 되어 있는 원자력을 단숨에 없애버립니까? 그 다 원자력, 한국에서 원자력 없애는 거는 저기 북한의 꿈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핵을 못 만들지.
그 왜 근데 문재인은 탈원전을 했습니까? 원자력을 왜 없애버리려고 딱 없애버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그게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은 왜 이렇게 막 올리고 폭락을 막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중산층을 박살내버렸습니까? 하기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이 가난하면은 통치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라고. 그게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들에 있는 그 모델입니다. 페로니즘, 남미에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그 다음에 페론 여사 마담 페론, 그들이 만드는 거는 소위 포퓰리즘으로 해가지고 충동을 시켜서 하위층을 갖다 만족시키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냥 통솔이 씌워졌죠. 그리고 자기들을 추앙하게 만들고 하는, 그거는 반인륜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이재명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분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갔나, 이끌어 나갔나.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 얼마나 고통을 국민들에게 주었을까. 네, 바로 그런 겁니다. 표결 직후에요. 어저께 그 표결 직후에 민주당 게시판에는요, 이 대표 지지자들 뭡니까? 개딸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 명단 만들어 가지고 탈당해 나가 안 나갈 거야 하고 쌍욕도 막 올리고 말이죠. 심지어는 접속 장애까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욕설 퍼붓고 당신들이 대표 등에 칼을 꽂았냐? 당을 나가라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냥 별짓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친면상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무효표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무효표를 만든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나가 집으로 향하는 게 어떤가라고 했습니다. 이 친명계 민영배, 이름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게 지금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한 자 아닙니까? 이런 소위 의회주의를 갖다가 이 의회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을 전부 이름도 뽑아내서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주의를,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로텐돌에다가 동판으로 새겨놓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주의 역사. 예. 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잘 나가다가 이제 이들 때문에 완전히 지난 5년 동안 망가뜨려졌습니다. 다시 이걸 복원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 꼭 당대표 돼서 잘 하십시오. 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에너지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어저께 30명 넘게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진리는 바로 그런 것이다. 베리타스 룩스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그 교훈에 베리타스 룩스메어, 진리는 나의 빛,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베리타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고려대학교도 베리타스 있습니다. 예, 많은 대학들이 베리타스를 씁니다. 진리. 진리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아무리 난리 굿을 치고 169석으로 난리를 해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른다. 쪼개진다. 그게 진리다. 바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못된 짓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정부를 그렇게 파괴하려고 달려들었던 그들의 심상,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이 놓였습니다. 의회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말이지, 국회의원 배지 달고 특권이나 구가하면서 무슨 마치 자기네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솔직히 말해서요,
당신네들보다 정치 잘할 사람들 대한민국에 수두룩해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